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격자 K입니다.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첫 방송이라 긴장된 부분도 있고요. 예, 약간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쪽 그 소스로 제가 이제 방송 송출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약간 헤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앞으로는 전혀 이런 어떤 시간 문제,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예, 첫 방송부터 지금 해고각이라고 채팅을 써주신 걸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이 코너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코너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7시 30분이잖아요. 예,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면요, 우리가 출근길에 오르면 온통 좌파 방송만 합니다. 예, 7시 5분에 MBC에서는 김종배, 여러분 많이 아시죠? 김종배, 유명한 좌파 스피커입니다. 예, 김종배의 시선 집중. 그리고 7시 15분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 우리 어준이 떠준이의 가짜뉴스 공장. KBS 라디오에서는 7시 25분에 김경래, 이분은 이름이 좀 생소할 겁니다. 이분은 뉴스타파, KBS 기자 출신으로 뉴스타파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CBS 라디오에서 7시 30분에 김현정의 또 가짜뉴스쇼. 예. 여러분, 우리가 출근길에 이런 방송만 들어야 됩니까? 그죠? 김어준, 지겨운, 예, 지겨운 방송, 더러운 방송이라고도 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예, 채팅하신 시청자분의 의견이고요. 예, 진짜, 예, 우리가 이런 좌파 매체의 홍수 속에서 생존만 하지 않고, 이제 좀,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시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예, 제가 항상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이 좌파 매체들은 정확한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우파 매체가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경쟁자라고 할까?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하고 대항하는 방송을 하는데, 예,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부분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홍콩은 지금 6시 45분입니다. 1시간 더 느립니다. 한국보다. 예. 자, 이런 우리가 정말 좌파 매체에 포위된 이런 상황에서 한번 우파적인 목소리를 제가 일단 이 시간대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요, 예, 이 간결한 출근길이라는 코너가요, 여러분들께는 출근길을 좀 더 가볍게, 간결하게 만들어 드리려는 목적으로 지은 이름이지만, 이 코너가요, 제 출근은 간결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홍콩에서, 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마치고 출근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예, 제가 그 유명한 간결이라는 이름으로 진중권과 토론을 했던 약간은 무모했던 그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때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 전부터 우파 이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우파 이념이 항상 좌파 이념에게 어떤 대중매체 속에서나 문화 속에서나 항상 열세에 놓여 있다는 어떤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나름대로 간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또 최근에 홍콩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 벌어졌는지 아시죠? 마침 제가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 시청자들도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 좌파 매체들로 포위되어 있는 이 한국의 언론 환경이요,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초기에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나의 것 그대로, 홍콩의 상황 그대로 한국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목격자 K라는 채널이고,
그렇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이제 또 가로 세로 연구소와 또 어떤 예, 만나게 됐고, 또 결국 이런 자리까지 또 제가 허락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출근길을 책임지는 그런 방송, 우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슈퍼챗이 굉장히 많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령고님, 새로운 시작, 모케이님 힘내세요. 화팅. 아, 감사합니다. 예. 히치하이커스 가이드님, 예, 목격자 K의 간결한 출근길 첫방 축하드려요. 가로세로 연구소 항상 응원합니다. 목격자 K 방송도 많은 사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소영님, 슈퍼 스티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향우님, 예, 와우 희망을 주는 뉴스, 홍콩 소식 부드러운 미소, 기대 만빵입니다. 예, 오른가치님, 목격자 K 격하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치유님, 예, 우리 형아 첫방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예, 황대진 건축가님, 예,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막별님, 예, 목격자 K 첫 방송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PO님, PPO1025님, 화팅, 슈퍼챗 감사합니다. 피톤치드님, 모케이님, 가세연 첫 방송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시청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RJ님, 라디오에서도 듣고 싶어요. 예. 그 유튜브를 유료 프리미엄 가입을 하면, 이건 유튜브의 어떤 그 유료 회원 개념입니다. 채널의 유료 회원이 아니고 프리미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 스마트폰을 끈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라디오처럼 라디오 모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렌지님, 목격자 K님의 간결한 출근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러님, 모케이님 첫방 축하 감사합니다. 아트원님 첫 방송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KP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YJU님, 예, 슈퍼 스티커 감사합니다. 라이징초님, 목격자 K 간결한 출근길 화이팅 감사합니다. 라넌큘러스님, 슈퍼 스티커 감사합니다. 노적성해님, 첫방 기념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종횡무진님, 첫 방송 축하합니다.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스털틀님, 예, 슈퍼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령고님, 모케이님,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아령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모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루달님, 예, 모케이님의 가세연 19대물 진심 축하합니다. 모케이님 화이팅, 가세연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예, 레오노나님, 예, 모케이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서승혜님, 슈퍼스티커 감사합니다. 킥스러브님, 예, 여기가 우파 맛집 몽콕 반점인가요? 예, 신장기업 축하드립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2020 감사합니다. 서로준님 감사합니다. 피터변님, 우파의 희망 목격자 K님 화이팅입니다. 가로세로 첫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읽고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독감을 앓은 이후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유자차를 좀 마시겠습니다. 예,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 큰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뒷배경 멋지죠? 여기는 홍콩의 상징적인 그 마천루가 가득한 홍콩 섬의 뒤편 빅토리아 피크라는 데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아주 홍콩의 유명한 IFC 타워도 보이고 저 멀리 ICCC 뭐 타워도 보이고 예, 홍콩 섬과 구룡반도의 전경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빅토리아 피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예, 좀 즐거운 예, 경치를 선사하고자 비용을 좀 썼어요. 예, 크로마키 예, 스크린을 좀 사느라고 돈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예, 목격자 K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방송이라서 조금 약간 자유롭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좀 길었고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요 5일 동안 아주 뭐 집중적인 자기 내부의 토론 예,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런 예, 행사를 가졌죠. 그걸 하느라고
신년사도 못했습니다. 신년사도 못하고 신년사 대신 그 회의에서 무슨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만 간략하게 나오고 끝이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김정은이 새 전략 무기를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다. 올해는 우리가 새 전략 무기를 확보할 것이다. 여기에 어떤 뭐 군사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사체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레드라인을 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 새 전략 무기라는 것이 ICBM이거나 SLBM의 새로운 형태. ICBM은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을 북한 본토에서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SLBM도 또한 잠수함으로 미국에 접근한 다음에 핵무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선입니다. 그거를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위협을 일단 말로 했어요. 예. 그 부분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한 것이다. 핵무기를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파기한다고 위협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요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예, 트럼프는 아직 시간은 트럼프 편입니다. 예, 아직은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대강으로 말폭탄 대 말폭탄으로 붙진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건 말폭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국은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목을 조르고 있죠. 예,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데서는 많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24일 성탄 전날 이브날엔 이런 말도 했죠. 어떤 성탄 선물을 보내더라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꽃병을 보낼지도 모른다 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말로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팔에 미국 대사가 트윗을 올린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예. 랜디 벨이라는 미국 대사, 네팔 주재, 예, 미국 대사가요. 네팔의 액션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액션이냐? 북한의 사업체를 전부 다 폐쇄를 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그 액션에 대해서 칭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 어떤 작업의 일환이냐면 2017년에 북한이 화성 15호라는 ICBM을 테스트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당연히 우주 개발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서 한 건지 이름을 화성 15호라고 북한은 불렀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ICBM이다. 당연히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인민이 해외로 파견돼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 통로를 차단하겠다. 그래서 유엔 가입국들 모두 다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몇 명이 일하고 있고 지금 그 강제 송환시키는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 데드라인이 12월 22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러시아에는 3만 명 가까이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15,000명 정도가 이미 송환이 됐고 계속 송환하는 절차에 있고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는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팔도 지금 화답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을 거의 한 30%가량 북한 노동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30%가량 지금 차단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미국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는 여유를 부리면서 김정은을 높여주는 표현만 하고 있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 대화가 통했다, 뭐 화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만 하고 있죠.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계속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못 견디니까 이번 같은 그런 회의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제 부문에 관해서 질타를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도 제재 봉쇄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예. 뭐 경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침체, 타성에 젖은 주범이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기죠. 예. 아마 인민들도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김정은 너만 없어지면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테지만 일단은 김정은은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죠. 예.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기어이 자력 부강, 자력 번영,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 이게 우리의 억센 혁명 신념이다. 이런 식의 북한 표현들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게요. 김정은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왜냐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때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그 발언. 북한에서는요, 지도자가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회수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요, 굉장한 그 지도자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죠. 예, 김정은이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동안 큰 소리 치면서 이제는 미국으로부터도 뭔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자기네들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그런 거를 따낼 수 있다라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남한으로부터도 아직 미국하고 어떤 대화가 더 진행되지 않더라도 남한으로부터는 뭔가 제재에서 이탈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잖아요. 북한을 도와줄 거라고 김정은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 한 스텝도 가지 않고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북한으로 강제로 다시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면서 수입이 더 줄기만 하니까 이제는 경제 얘기를 합니다. 예, 김정은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아마 고난의 행군, 시즌2죠. 고난의 행군, 아주 매서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적과의 치열한 대결은 항상 자체 역량 블라블라블라, 다 정말, 김정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주의자들도 좋아하지 않나요? 자력갱생, 자급자족. 자주국방, 자유무역 안 돼, 뭐 우리 농산물 소중한 것이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익숙한 단어들을 들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지금 자립자강을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제재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실히 보고 있어요. 거의 지금 북한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이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김정은의 선택이 한반도 운명을 가로지를 것입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그리고 이제 유엔의 제재를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매체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죠. 작년에는 김정은이 북남 관계 10번이나 언급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묘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마디도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남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 태도 자체가 메시지다 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죠.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이니 또 뭐 개성공단이니 또 다른 경제협력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문재인이 자기 이름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깟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섭냐, 통 크게 지원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다가 이제는 아예 언급도 안 해준다.
예, 요런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삶은 예, 뭐 소대가리가 지금 예, 옆으로 누워 있고 그 안에 지금 김정은이 웃고 있네요. 예. 예, 아무튼 앙천 대소할 일입니다. 예. 아, 잠시만요. 제가 슈퍼챗을 많이 못 읽었죠. 아, 예, 한 뉴스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요. 예, 대한민국 이제 통일부가 북한이 새 전략 무기로 위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동에 옮기면 협상에 도움 안 돼. 하지 말라. 제목만 보면 좀 강경하게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행동으로 옮기면 새 전략 무기 공개를 하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일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예, 대한민국 정부는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대요. 예, 뭐 여기까지는 들어줄만 합니다. 근데 남북 간,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최전방에 GP 폭파한 그런 행동들이 북한하고 맺었던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사항들 이행한 것들이죠. 예, GP 초소, 최전방 초소 폭파하고 또 뭐가 있죠? 예, 한미 연합훈련 하는 거 최대한 지금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연합훈련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겁니다. 미국은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지금 희생해 가면서 북한에 이렇게 스코어를 주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재, 이 지금 국면에서 이런 상을 줘서는 안 된다. 북한한테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동맹으로서의 원칙, 군사 동맹으로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실전에서 팀워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멈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계속 예, 김정은 수령 동지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협조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예. 이렇게 이른 시간에 3,600분이나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슈퍼챗을 아까 못 읽었던 부분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많이 지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션알님, 예, 와이프 슈퍼챗 불발되었다고 연락 와서 대신 쏩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프로님, 예, 모케이님, 가세연과 함께 축하합니다. 탄핵 무효 힘차게 외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탄핵 당연히 무효죠. 예. 아이린님, 예, 간결한 출근길을 들으며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지사 챔피언입니다.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참 어제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단독을 하고 오늘 이제 후속으로 조선일보에서 정리한 보도입니다. 청와대에서 일단 오늘 추미애 임명한다. 그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 엠바고 걸고 어제 이미 기자들한테 통보했나봐요. 새벽 5시 되니까 쫙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했다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경찰에게 검찰 간부들 3평을 수집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예.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예, 법무장관 취임하자마자 추미애 바로 검찰 인사 단행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지금 검찰 간부들 평판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판 어떤 부분을 수집을 할까요? 뭐 이 사람이 부정부패에 쩔어 있는지, 뭐 비리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판을 수집할까요?
100%죠. 예. 친문이냐 아니냐 그것만 볼 겁니다. 예. 친문이냐 반문이냐 요거 위주로 보고 예. 추미애가 인사를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지금 예. 울산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조국, 수사한 윤석열 사단 주요 간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사람들이요, 작년 7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시 지금 6개월 만에 교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할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름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반드시 교체할 겁니다. 시간, 기간하고 상관없이, 예. 그냥 해버리고, 이유도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문재인 정권은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대로죠. 그거 하려고 지금 경찰한테 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경찰하고 검찰하고 지금 명백하게 갈등 구조죠.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해가지고 경찰은 아주 지금 그걸 해달라고 지금 정권의 충성을 완전히 지금 밑을 핥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죠. 검찰은 아주 중요한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수사를 이어가지고 지금 정권 핵심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청와대가 경찰한테 야, 저 검찰, 저 간부들 더러운 거 좀 찾아봐. 성향 좀 검증해봐.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지금 청와대가 이런 꼬라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재밌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추미애도 뭐가 있네. 고발! 예, 고발 넣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주 잘하죠. 예, 검찰 출신, 곽상도 의원. 추미애 측 관계자가 송초로의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한,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추미애가 당연히 지시했으니까 추미애 측 관계자, 추미애 측 의원실 내부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했겠나. 이거는 추미애가 책임져 하고 고발장을 넣었어요. 추미애는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인사 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검찰은 지금 추미애에 관련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한국당이요, 이런 부분, 곽상도 의원,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극비에 붙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황교안 대표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요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했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곽상도 의원이 한 일은, 자, 추미애 쪽 관계자, 추미애 의원실의 내부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1월에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 행정관을 송초로 송병기에게 소개를 했다. 이를 통해서 송 시장 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울산 거점으로 한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관련된 대통령이, 문재인이 대선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좀 독촉하는 어떤 그런 대화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송초로가 그런 내용들, 정권이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워서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추미애를 고발을 했습니다. 아유, 첫 방송에 지금 제가 4,367분을 모시고 방송하고 있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뉴스 브리핑은 앞부분 뉴스 브리핑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코너를 이끌어갈 때
뉴스 브리핑을 좀 간략하게 해서 한 앞부분 한 20분 정도로 하고 좀 집중 분석하는 코너를 뒷부분에 한 20분, 30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집중 분석할 때는 주로 동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김어준을 이제 까는 방송을 하거나, 예,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김어준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송을 하거나, 뭐 말하자면 유시민에 관련해서, 예, 뭐 그런 방송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요, 별로 뭐 김어준 관련해 가지고는 김어준 방송, 김어준의 가짜뉴스 공장 있잖아요. 그 방송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김어준이 휴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약 일주일간 김어준이, 예, 며칠 동안 김어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분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할 만한 이슈가 하나가 생겼어요. 예, 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새해 첫날 보수 대통합을 꺼냈다. 황교안, 유승민. 예, 양쪽 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황교안, 유승민 뭐 통합해야 된다, 총론에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황교안 쪽 온도는 약간 달라요. 어떤 식이냐면, 통합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국회 내에서 우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우리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과반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된다. 과반 이상 달성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승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황교안은 유머시기 하면서 약간의 신경전을 했습니다. 아무개라 그랬나요? 예. 예.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유아무개를 거명하면서 질문하더라.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큰 통합이다. 온도가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은 한국당이 제일 큰 보수 정당으로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으로는 건전한 보수를 재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 보수당이 앞장서서 치고 나가면서 보수 재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신경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황교안 대표가요, 아예 유승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야 됩니다. 유승민 지금 신당 만든 거 새보수당 지지율 조사해보니까요, 1.8에서 한 2점대 초반 나옵니다. 예. 그게 지금, 예, 유승민 신당의 현실이에요. 유승민이요, 실제로 뭐 제가 특이해서 유승민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판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유승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 제가 특이해가지고 유승민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거의 범보수 유권자들이요, 대체로 유승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요, 뭐 최근에 유승민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졌지만 그 전에 이미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유승민이 한국당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더블 스코어로 집니다. 유승민은 20% 초반대에 머물고 한국당은 그 누가 나와도 50% 지지를 받아요. 유승민이 지금 4선을 한 지역구 대구 동구 을에서 현재 그런 꼬라지입니다. 예, 유승민 현실이 그래요. 유승민이 전국 어디 나와도 당선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레벨에 있는 정치인이 이끄는 당을 지금 한국당이 키워줄 이유가 없어요. 예, 유아무개라고 부른 거 잘한 겁니다. 그리고 통합할 때 굳이, 예, 마치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당대당 통합 어떤 그런 모양새로 간다?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유승민을요 무시하고 유승민을 안 받아들이는 게 최선입니다. 예, 그걸 좀 입증하려고 해요. 오늘 제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예, 제가 유승민 전문가라는 걸 잘 아시거든요. 오늘 좀 뭐 일부예요. 예, 유승민 관련된, 예, 방송 코너로는 일부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쭉 나올 것 같아요. 제 채널 오시면 또 유승민 과거에, 예, 어떤 일 때문에 배신자 낙인이 찍혔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가로세로에서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요, 요겁니다. 잠시만요. 창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 잠시만요. 화면을 잠깐 정리하고요. 예, 조금 과거로 가볼게요. 패스트트랙 초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유승민, 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승민과 오신환 두 사람이 어떤 식의 팀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스트트랙 파동 때 유승민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 수의 어떤 표의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공수처도 이거는 독재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을 옹위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식의 표현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오신환이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외형상으로는 일관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건지를 보셔야 돼요. 이때 사개특위의 오신환하고 권은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그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 두 가지가 있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또 하나가 공수처죠. 이 두 가지가 사개특위에 올라왔을 때 권은희나 오신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졌으면, 그러면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겠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법안을 올리는 전날 오신환이 굳이 자기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나는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사보임. 오신환과 권은희가 불법 사보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원래 사임과 보임이 자기 의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날치기로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문희상이 짜고 날치기로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문턱, 사개특위라는 한 문턱에서 오신환하고 권은희가 반대표를 던져서 이걸 무마시킬 수 있는 그 문턱을 오신환이 뜬금없이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를 함으로써 무산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때는요, 저는 저 사람이 그래도 저게 진심이니까 저 사람이 좀 순수했나 보다, 순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신환하고 유승민하고 팀플레이 하는 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 유승민, 선거법하고 공수처 다 저지한다. 그리고 그 소명 다 한 다음에 12월에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항상 같은 말 합니다. 유승민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그런 롤을 부여받고 있어요. 말하자면 국합 배드캅 전략입니다. 유승민은 항상 옳은 말만 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얼굴 까고 어떤 그 뭐 인터뷰나 어떤 뭐 언론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옳은 말만, 항상 당위적인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권은희 안이 민주당 안보다 훨씬 낫지만 여전히 집권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한다. 지금 권은희는 변혁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권은희가 올린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유승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여야가 각자의 안을 들고 모두 참여해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야합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불과 일주일 후에 오신환,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선입니다. 우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국이 낙마를 하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원래는 선거법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말하자면 그 4+1에서 3+1, 그러니까 야당들, 군소 야당들한테 선거법이라는 떡밥부터 어떤 그 선물부터 먼저 주고 그 대가로 공수처법을 받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아예 워딩이 명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지난 4월에 합의한 것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합의한 것이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등을 나중에 올리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한다. 모든 문제가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이 사람이 불평하는 건요. 선거법도 나쁘다, 공수처법도 나쁘다가 아니라 왜 공수처법부터 지금 선거법에 앞서서 하려고 하냐.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엔 뭡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군소 야당한테 유리한 법안은 따먹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뭔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선거법 먼저 하겠다는 약속을 들어라. 그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선거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사기꾼 아닙니까?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유승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끝까지 막겠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단식 투쟁 천막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유승민이 황교안한테 내가 이거 약속합니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선거법 그거 내가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막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어떤 결연한 의지처럼 보이죠? 대단히 지금 뭔가 한국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 다음 며칠 안 지나서 오신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막아도 국민적 비난 받는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라.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한을 두는 선에서 타협을 해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 뭐죠? 선거법도 받아들여라. 공수처도 약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뭐죠? 유승민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선거법을 막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선거법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오신환은요. 선거법 무조건 일단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 얘기하자.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내가 내세운 원칙은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있으면 안 돼. 그 원칙 하나만 얘기하면서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도 오케이, 선거법도 오케이. 궁극적으로는 선거법을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동안 통합 얘기를 안 하다가 다시 또 통합 얘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가지고 비례한국당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큰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해가지고요. 전혀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맞는 말, 당위적인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계속 이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는 쪽으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유승민이요.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신청한다.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한참 뒷번호로 해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았죠. 유승민은 뭐죠? 항상 언론에 실린 어떤 그런 언론의 타이틀로 뽑기 좋은 말만 하고 행동은요. 실질적인 행동은 원내대표인 오신환한테 다 맡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변혁이라는 집단, 새보수당이라는 집단은요. 유승민은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오신환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정당에 이익이 있는 행동으로만 계속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기꾼인지를 보여주죠. 자,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얘기할 때 뭐 3대 통합 조건에 대해서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식의 어떤 표현을 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유승민이요, 자기가 3대 조건에 대해서 들어주면 통합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사람은 황교안이 마치 이걸 들어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도망가요. 변혁에서 예, 신당 만든다는데 자꾸 통합만 물으니 하면서 갑자기 이선 퇴진합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변혁에서 뭐 1막이 끝났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 변혁의 1막은 창당까지가 1막이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1막 끝났다면서 갑자기 물러나고, 통합 얘기를 황교안 대표랑 한참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러고 오신환을 대표로 올려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 서로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다가 오신환이 대표로 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또 한국당 반공 이데올로기, 보수 경제 프레임 한계가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당이랑은 맞지 않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예, 당위적인 말, 실질적인 행동은 그 반대. 유승민은 누가 들어도 옳은 말. 오신환은 실질적인 행동은 오신환이 하는데 오신환은 항상 유승민이 한 주장에 반대로 행동을 한다. 정말 사기꾼이죠. 예. 저는요, 근본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여러분 13분 안에 제가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유승민 관련해서 못한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갈게요. 시계를 좀 더 과거로 다시 가볼게요. 예. 이 지금 유승민하고 오신환이 사기꾼 콤비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유승민이 보수냐? 이 사람이 새로운 보수라는 당명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유승민이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철학이 비슷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제는 진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도. 안보는 보수? 안보가 보수 진보가 있나요? 안보에 보수 진보가 있나요? 예. 안보는요, 이거는 정상 비정상이 있는 거죠. 예. 문재인 같은 안보를 뭐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의 이념을 정의해 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경제죠. 예. 이념,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그리고 뭐 어떤 사회 분야, 문화 분야, 뭐 이런 부분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은요, 자기 말대로 진보예요. 자, 유승민은요, 증세 문제 관련해가지고 중부담 중복지 철학을 밝혔어요. 말하자면 세금도 더 많이 뜯고 복지 더 많이 하자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당시 이거 지금 대선 시점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어떤 토론에서 나온 어떤 그림들이에요. 홍준표가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그때 이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유승민이 정책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경선 후보가 내세웠던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라는 줄푸세 공약을 유승민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승민은 줄푸세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끝끝내 반대했다라고 자기 어떤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예. 예, 줄푸세, 유승민의 업적이 아니다. 유승민이 만든 게 아니다. 줄푸세만큼 보수 이념을 잘 나타내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요거 유승민이 자기 거 아니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는 보수가 설 자리가 없다. 새로운 보수가 재벌 개혁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이거 자체가 뭐 거슬리진 않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그러니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거를 지금 좌파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선동을 했죠. 부자 감세다. 이거 부자들만 좋은 거다. 당시에는요, 부자 서민 가리지 않고 다 감세를 했고 서민들 위주로 더 감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냥 듣기 좋은 구호로 부자 감세다 하면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아주 그 어떤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죠. 거기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내린 거 나도 문제라고 생각해.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돌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인상, 재산세도, 보유세도 다 인상하겠다. 세금 다 올린다. 유승민이 한 말입니다. 예. 자, 보시면요. (1990년대) 이후 정부별 법인세율 변화라는 제목의 그래프입니다. 김영삼 때도 내리고 노태우 때도 노태우 때는 지금 앞부분이 잘려있네요. 예. 김대중도 감세하고 노무현도 심지어 감세를 했습니다. 그때 이명박이 한 번 감세를 한 거 가지고 나중에는 또 세목을 하나 늘려가지고요 약간의 증세도 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부자 감세 노무현도 했고요 김대중도 했네요. 예. 그런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좌파 매체들, 좌파 언론과 좌파 정치인들이 부자 감세라고 그렇게 공격한 거에 대해서 유승민도 이명박이 잘못했네, 법인세 다시 올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요 2017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요거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바로 법인세를요 2천억 초과, 과표가 2천억 초과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22에서 다시 25로 올렸습니다. 유승민이 말한 거요 문재인이 해줬어요. 유승민이 필요 없어요. 유승민이랑 똑같은 정책을 문재인이 합니다. 소득세도 올렸죠. 유승민이 지금 대선 토론에서 얘기한 거 소득세도 올려, 보유세도 올려, 재산세도 올려, 법인세도 올려. 문재인이 다 해주고 있어요. 유승민 씨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문재인이 유승민 씨 당신의 이상을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예. 이런 사람이 보수입니까? 예,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법안을 올렸습니다. 법안 제목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자본주의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 성장의 입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강병원 이런 사람, 정동영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은요 자본주의를 증오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요. 이거 사실입니까? 예, 자본주의 때문에, 시장경제 때문에 지금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있었나요? 오히려 문재인 때문에 지금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한국 경제 체제 개혁해야 된다. 완전 바꿔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다운 주장입니다. 예. 예.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 이거 둘 다 문제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지금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래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답게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 공동체의 복원, 아주 그냥 수식어들이 난무해요. 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법안에 이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법안에 따뜻한 일자리가 뭡니까? 역시 더불어민주당답죠. 예, 요런 게 소중한 사회적 가치래요. 예, 요런 사회적 가치, 요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답니다. 예,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와, 참 더불어민주당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요,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예, 지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런 거에 국가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국가가 지금 기업 활동에 대해 기업도 만들고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이 활동할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책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경제에 직접 개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사회주의죠. 정부가 경제도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거 계획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예, 나중에 보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만들어야 되고 매년, 예, 시책의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참 나라를 결국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 대표 발의를 누가 했는지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2016년에 유승민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던 말 거짓말이에요. 유승민이 만들었어요. 유승민이 국가가 아예 사회적 기업들을 양성화하고 계획도 짜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라. 정부가 다 먹어라.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유승민이 대표 발의한 거예요. 유승민의 김세연, 정유섭. 여러분, 유승민이 보수입니까? 유승민이 말하는 새로운 보수가 이런 건가요? 유승민이 말하는 개혁 보수가 이런 건가요? 유승민이 말하는 중도 보수가 이런 건가요? 아니요. 유승민은요, 보수라는 말이 안 맞아요. 이 사람은 그냥 좌파입니다. 좌파. 많이 쳐줘야 중도 좌파예요. 이 사람은요, 보수 이념을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좌파예요. 자본주의를 저주하잖아요. 법안 제안 이후에서 서론에서부터 자본주의를 저주하잖아요. 자본주의가 양극화를 만들고 양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저주를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나라를 망가뜨렸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파 시민 여러분, 유승민을 지지했던 우파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나요? 그런 식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수의 내가 개혁을 이끌겠다. 이 사람이 보수를 개혁하면요, 그게 보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수의 종말입니다. 예. 예, 오늘 방송, 예, 요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이 가로 세로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 우파 시청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승민은요,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유승민은요, 자본주의를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시장 경제가 뭐 시장 경제를 전면 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 경제가 어떤 이끄는 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회주의적인 해법이에요. 정부가 계획도 짜고 뭔가 기업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돕고 재정적으로도 돕고.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하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예. 유승민이 안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유승민이 보수 내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승민은 보수가 아니에요. 예. 유승민이 하려는 개혁은요, 이런 거 하게 만드는 그런 보수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 유승민이요, 보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 큰일 납니다. 유승민, 우리 보수가 이번 총선에서는요, 유승민 같은 사람들도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유승민, 김세연, 정유섭, 김영우, 이학재. 예. 이 중에서 김세연, 정유섭, 김영우, 이학재는요, 한국당에 있습니다. 김세연, 김영우는 불출마 선언은 했어요. 예. 하지만 또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와서 또 보수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특히 유승민이 리더로 있는 새 보수당, 이제, 예, 아웃입니다. 예, 새 보수당 아웃. 새 보수당 아니고 개 보수당이라고 할게요. 개는 뭐 도구가 아니고 가짜 보수당. 예, 개 보수당. 이제는 더 이상 유승민을요, 대한민국 우파 내부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 예,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유승민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해도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유승민이 대표 발의를 했다. 그 법안을. 예. 사실요, 유승민을 이 정도 다룰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승민은 이미 지지도가 미미합니다. 예, 예, 그 이름이 이미 보수한테 많이 잊혀지고 혐오를 불러일으키죠. 예, 한국당 자신감 가지십시오. 예, 유승민에 대해서 이렇게 저만큼 언급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씨는요, 제 채널 오셔가지고, 예, 유료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예. 유승민 이름 많이 언급해드리니까, 예, 뭐, 무풀보다 악플이 좋잖아요. 제가 악플 많이 달아드리니까 유승민 씨는 가로 세로 구독하시고, 예, 제 채널도 구독하세요. 예,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많이 이름 언급해주니까. 한국당은요, 자신감 갖고 유승민이랑 싸우십시오. 예, 새 보수당이랑 싸우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한국당이 적자입니다. 보수 적자입니다. 한국당이 이길 수 있어요. 예, 유승민이 그렇게 버거운 상대가 아니에요. 유승민이 그렇게 지금 보수 내부에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계속 지금 보수 내에서 분탕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국당이 유승민을 비판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수의 적이니까요. 유승민이 보수의 적이니까. 보수가 아니니까요. 보수가 아닌데 자꾸 자기가 보수 내부에서 자기가 자꾸 어떤 땅 따먹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그거를 걔가 어느 정도 땅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랑 또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당은요, 유승민이 보수가 아닌 걸 입증을 하십시오.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요, 결집을 합니다. 유승민에게서 떠나서 한국당으로 결집을 합니다. 유승민, 뭐 지금 김세현 같은 사람 불출마했으니까 잘 됐고, 김무성도 불출마하니까 잘 됐고,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고요. 그리고 더 큰 우파 통합을 하십시오. 예. 예, 제가 방송 잘했나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좀 제 소개도 하고, 뭐 좀 시작도 늦어졌고 하면서 조금 방송, 예, 조금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이런 부분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예, 여러분들 시간 뺏지 않고
압축적으로 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슈퍼챗 읽어드리지 못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오렌지 A님, 예, 첫방 축하드려요. 이젠 굿나잇, 너무 굿모닝까지 가세연과 함께하는 훈남 목회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EHR님, 예, 슈퍼스티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예, 강영석 소장님의 인사뉴스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요거 한번 예, 지금 잘 나오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음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우파의 성지 대구로 갑니다. 1월 18일 오후 3시에 강영석 소장님, 김세희 대표님, 김용호 연예부장님, 거기에 이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고릴라 상념까지 강연자로 나섭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홈페이지로 어떤 그 강연에 참여 신청을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같은 시간에 7시 반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